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가 명작입니다. 염원하고 상상하고 정말 열심히 시각화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먼저 시각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신념, 즉 에너지의 파동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면에 그와 반대되는 신념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어떤 반대되는 신념이 있다는 거야. 나는 겁나 백만장자가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엄마 10,000원만 줘 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넌 돈이 땅을 파면 나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돈을 얻는 건 힘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은 부모님이 돈이 많은 친척에 대해서 욕을 해요. 옛날에는 부자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었어요. 그쵸? 그 아이는 크면서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신념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웁니다.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돈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구나, 돈은 나쁜 거야 라고 해서 돈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그렇고요. 그러한 신념들이 우리가 자랐을 때 부모님, 주변 사람들, 그리고 TV 광고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런 신념을 주입당한다는 겁니다. 주입된 신념들을 쉽게 말하자면 마음의 쓰레기, 온갖 부정적인 생각, 걱정, 불안, 분노, 그리고 화 등 온갖 생각과 감정이 내면에 켜켜이 쌓여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또 내가 있는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죠. 하지만 우리 내면을 청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청소하기는커녕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본 적조차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서 진동수를 높게 끌어올리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오래된 감정과 생각들이 무거운 진동수로 이 높은 에너지를 끌어잡아 내리는 것입니다. 왜 항상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합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내가 하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들을 제3자가 관찰하듯이 관찰자 시점으로 나의 생각과 신념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나는 화가 나, 나는 짜증나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사실은 나는 기분, 감정을 느껴 라고 말하는 게 맞고, 짜증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건데, 나와 감정을 동일시해버리면 그 감정에 내가 끄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잠식돼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은 그 감정을 마치 제3자가 관찰하듯이 내 감정과 생각을 봄으로써 나의 감정과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내 생각과 감정에 잠식되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또 점점 더 명상에 이제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런 감정에 끄달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한 마음챙김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소라면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지요. 근데 관찰자 시점으로 그 감정을 관찰함으로써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저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고, 또 내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오로지 느꼈을 때만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누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칼륨 심리학에서도 그림자나 페르소나를 대면해야 한다라는 것과 이 마음 챙김의 요지가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마음 챙김으로 돌아와서 잠깐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 처음 마음 챙김 명상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막 즐겁게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데 막 숨이 막 턱턱 막히고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면서 내가 내 생각이나 이런 거를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었고, 이제 숨이 진짜 턱턱 막히고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챙김 명상, 즉 내면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나의 무의식에 내 삶이 끌어려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각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내 마음속 쓰레기를 치우고 정말 억지로 마음 챙김 명상을 했었던 것이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게 힘들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시각화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각화를 해서 억지로 끌어온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시각화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끌어와도 만약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잃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최후가 몹시 비참하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엄청난 돈을 한 번에 얻었지만 복권이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파산한 겁니다. 몇십억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또 박차고 일어나서 소위 말해 부자라고 하는 반열에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그릇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읽은 부의 속성인가요? 김승우님인가? 예, 유명한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을 천천히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나의 그릇이 터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100억이 생기고 1000억이 생긴다 해도 내가 그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돈은 다시 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쫓기 전에 나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상을 하면은 굉장히 청빈하고 돈을 따르지 않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명상을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 우주에는 우리가, 나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풍요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풍요는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의 상태입니다. 해서 내 에너지에 막힘이 없고 방해가 없다면 풍요롭고 기쁘고 이러한 사회가 당연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우주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나 고정관념, 편견 때문이라는 거죠. 해서 이러한 잘못된 신념들을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해소하고 내면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좀 더 높은 진동수의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화를 따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풍요를 억지로 끌어오지 않고 내면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 본연의 상태, 즉 우주가 주는 풍요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주가 주는 풍요를 받기 위해서 내면의 청소, 즉 마음챙김 명상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챙김 명상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음챙김 명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